네,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크리스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2달 전에 하프 마라톤을 뛰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달렸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풀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은 달리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프까지는 내가 성장하는 게 매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멈춰있는 기분, 아니죠. 실력이 줄어든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질문 주신 크리스킴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제가 또 이 짧은 글을 보고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유가 아닐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이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런태기는 아니고요. 런택이 아니고 슬럼프입니다. 이 런택이라는 거는 달리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거고요. 의지가 아예 없는 거고, 슬럼프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의지가 충만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 그런 거를 저희가 슬럼프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그런 슬럼프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러닝 초보자분이요. 러닝 초보자분께서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여러분 자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러닝 초보자가 10km 혹은 하프 마라톤 정도까지 무난하게 혹은 아예 더 좋은 기록으로,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보자 때 세운 PB를 나중에 수년간 달리기를 계속 하는데도 그 초보 때 세운 기록을 깨지 못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내가 외부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뭐 초보자의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원들이 잘 뭉쳐서 만들어진 행운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쭉쭉쭉 올라가셔가지고 하프까지 무난히 달렸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의 일반적인 노멀한 나의 기량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정신적인 부분이나 뭐 육체적인 부분이나 혹은 뭐 기타 다양한 것들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잘 나왔던 거죠. 지금까지가 잘 나왔던 거지 이게 기본적인 능력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요, 지금 그렇게 보였던 하프까지 나의 성장을 나의 기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체계적이고 더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보강 운동을 하고 마일리지를 늘리고 더 좋은 러닝화를 신고 더 비싼 러닝워치로 뭔가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막 이상한 숫자들을 막 다 보면서 분석을 하고 유료 코칭 같은 것들을 듣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행운이에요. 지금이 사실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오히려 실력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디폴트예요. 지금이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 전환에 좀 필요한 거라 생각돼요. 운동은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우리가 프로가 아닌 이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운동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관점을 조금 변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급자든 아니든 뭔가를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쭉쭉쭉쭉 성장하고 뭔가 아무튼 뭔가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오면 그거를 나의 기본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와, 내가 지금 운이 굉장히 좋구나.
지금 뭔가가 잘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야, 이게 나의 기본 능력이구나.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네. 물론 자존감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너무 이게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는 제대로 훈련을 하게 되면 운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까지는 할 수는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이 말이 좀 꼬였네. 어쨌든 간에, 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의미는 좀 아실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까지는 행운이라고 단어를 써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건 좀 설명을 쉽게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운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젠 조금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운동을 처음 하잖아요. 운동뿐만 아닙니다. 운동 말고 다른 활동 같은 것들도 처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심자분들은요, 이 신경계의 효율이나 어떤 집중력 같은 것들이 극대화됩니다. 자, 우리 초보자분들은 해당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경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두뇌와 신경계가 풀로 가동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요, 진짜 두뇌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팡팡팡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흘러가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민첩하게 막 캐치하면서 막 봐요. 굉장히, 그리고 두뇌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생각을 막 합니다. 근데 운전을 한 10년, 20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전을 할 때 예전만큼 두뇌가 빠르게 잘 돌아간다? 쌩쌩쌩 돌아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쭉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우리 두뇌가 그런 운전이라는 활동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두뇌의 신경계가 극도로 신경이 팍 곤두선 상태가 돼요. 커피 몇 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처럼 바짝 되는 거죠. 눈앞이 맑고 막 이래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멍해지면서 그냥 룰루랄라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달리기 같은 것들 혹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 활동을 할 때는 우리 두뇌 신경계가 100% 이상 풀 가동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다른 운동들보다 더 많은 신경 자극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 더 많은 근육에도 엄청난 자극 같은 것들을 자신도 모르지만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어떤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운동신경이 좋아져요. 회사에 입사한 첫날 입사한 그 신입들도 그렇습니다. 첫날 동안, 며칠 동안은 정신이 바짝 들어 있거든요. 굉장히 집중도도 높아지고 일도 빠릿하게 잘 되고 그러는데, 또 성장도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또 성장도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적응이 되면은 뭐 일의 능률도 좀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바짝 운동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면서 텐션이 슬슬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나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행운이라는 건 사실 좀 비과학적인 이유고요. 신경계 효율성, 요거는 과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요. 초보자 때 이후에 성적이 더 좋지 않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그동안 하프까지 이분께서 질문 주신 분께서 하프까지 내가 무난하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머리로 느끼는 거는 이 달리기가 너무 즐겁고 신선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프지 않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굉장히 뭔가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빵 터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못 느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지만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날씨의 변화라든지 러닝화의 변화라든지 직장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뭐 혹은 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수면의 질이 변화됐다든지 음식이 변화됐다든지 이런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크진 않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빠른 것 같아요. 달리기 하신 지 1년 됐다고 하셨는데, 하프를 달리기를 하셨고, 지금 또 풀코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좀 행운이 다 했다, 좀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 신경계가 바짝 일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신경 쪽이 아니라 본격적인 육체의 성장의 국면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두뇌가 좀 도와줬다면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육체 성장의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 성장은 빨리 안 됩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 바짝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서브 5를 하던 사람이 서브 4를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달 바짝 운동한다고 해서 서브 4를 하던 사람이 330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30부터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길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께서 달리기 시작하시고 1년인데 하프 달렸고 지금 풀코스 준비한다. 진짜 빠른 겁니다. 지금 나이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이를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젊은 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좀 굉장히 빠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성장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이유로 성장이 더딜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못 느끼지만 또 몸이 무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잠시 좀 휴식하는 달리기, 지금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잠시 내려놓고 한 달 동안은 정말 편안하게 하루에 한 5km 정도나 길어도 10km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 한 3번, 4번 정도 달리기를 하는 식으로 조금 편안한 달리기를 하시면서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까지는 뭔가 잘 풀린 거예요. 어쨌든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은 러너들이 경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거나 그 질문 주시는 분의 몸에 뭐 잘못되거나 이상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네, 다른 러너들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을 이제는 내가 전환점에 들어섰다.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훈련을 해 주시면 그러면 조금 이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킴님 파이팅 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훈련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야기 나누고 싶거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러닝 라디오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